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누리 PD 김전인데요. 한동훈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다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요. 차출당한 거죠. 차출.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려고 어떤 의사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나와야 돼.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응원단장으로 뽑혀간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팅은 다 끝나 있었어요. 당의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인재 영입위원 등등 했어요. 기본적인 어떤 일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약도 뭐 다 끝나 있었고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무렵에 벌써. 한동훈이 들어가서 그 세팅을 새로 한 건 없어요. 극히 일부 뭐 조정을 했을 수는 있지만 거의 한동훈의 손을 거친 것은 없다. 심지어는 공천까지도 한동훈은 손도 안 댔다 그러네요.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천 압박 뭐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왔지만 전부 다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단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러네요. 그 때문에 원수 적을 많이 만들었다 그럽니다. 원래 내 부탁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원수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게 한동훈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많이 뒤집어 쓴 상태죠. 억울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판, 비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근거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태우 것만 해도 한동훈이 공천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동훈은 끝까지 공천을 주자고 했다 그러네요. 공천위원들이 분위기가 도저히 도태우로는 안 된다. 너무 지금 분위기가 나쁘다. 야당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대부분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다 잘랐잖아요. 정봉주 뭐 등등 해서 많이 잘랐습니다. 거기. 그리고 특히나 그 비례대표 쪽에서는 종북성을 가진 당선 가능한 10번 안에 있는 여성 2명을 잘랐잖아요. 특히 1번도 잘랐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에 상응해서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배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도태우를 지키자라고 했던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총선 국면에서는 절대로 어떤 특정한 이념 성향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동훈은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용산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징후들이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실적 증거들이 있는 거죠. 친윤 혹은 친용산 인사들 중에 한동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밀어내기를 하는 그런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오늘 좀 해가면서 한동훈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걸 애써 지금 막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현 여권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보면요.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제가 한동훈이라고 구글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이었죠. 이기용 대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5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어떤 장문의 칼럼을 게재해서 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5년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 대선 출마도 이번에는 포기하라는 얘기죠. 이걸 한동훈 지지자들은 아무도 못 받아들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사람 이야기로는요. 다른 정치적 경력을 쌓고 나서 대선에 도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윤인가 하면 아니에요. 용산에 대해서는 가장 냉혹한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 패배 원인의 99.9%가 용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아니다. 100%다. 이렇게 말했던 100%가 용산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요. 지난번 그제 방송에서요. 자, 조국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자, 이걸 보더라도요. 저들은 제1의 그 제거 대상 혹은 그들로 봐서는 두려운 존재, 껄끄러운 존재, 반드시 밀어내야 될 존재, 찍어내야 될 존재가 바로 한동훈이죠. 이거는 저들이 그만큼 한동훈을 의식한다는 얘기죠. 한동훈의 가능성을 저들이 벌써 아는 겁니다. 사실은 한동훈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 진영 안에서보다는요, 저쪽에서 더 먼저 알아요.
그들에게 위협이 될 선수로 위협이 될 인물로 누굴 보낸 겁니까? 홍준표가 위협이면 그들은 홍준표를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비난하지 않아요. 그 밖에 뭐 다른 어떤 대선 주자급들 몇몇 있죠.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담스럽고 위험한 존재라면은 당연히 그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벌써 쏘았을 텐데 안 쏘잖아요. 오로지 그냥 한동훈만 때립니다. 차기 주자 중에서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한동훈의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만 팹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일 수도 있는 한동훈만 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 여권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을 잘 지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조국이는요, 자기가 지금 총선 국민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띄웠고요. 민주당은 최상병 건을 또 1호 법안으로 띄웠더군요. 자, 이재명도 한동훈도 부활 한 목소리 지구당이 뭐길래. 자, 지구당 부활 이걸 놓고요. 지금 여야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야 쪽은요, 비교적 조용해요. 이재명이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재명이 뭐 일극체제다. 절대 일강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거나 평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내부에 다른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명 혹은 비명의 흐름이 있긴 있어요. 거기도. 지난번 최상병 탄핵안, 특검안 그것을 재표결할 때 이탈표가 적어도 한 7표 정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어떤 위험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가 오면은 분명히 이제 비명, 반명의 기치를 들고 이재명과 1대1 대거리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서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이재명이 지금 독주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대표도 연임해라.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데 그 조항까지 없애주겠다. 모든 걸 이재명 중심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꽃길로 만들어주는 거죠. 탄탄대로 대선 출마하소서 이거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저 사법 리스크를 뚫고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뒹군다. 나뒹군다. 조종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재명을 대선 출마 못하게 하고 감옥으로 보내느냐 보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검찰도 검찰이지만 사법부 특히 법원이 판사들이 여기에 정말 올곧은 시대 정신과 역사 정신을 갖고 역사의식을 갖고 이재명의 그 뚜렷한 객관적 정황들 그 범죄 혐의들 있잖아요. 이것이 충분히 소명된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질질 재판을 끌고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최태원 노소영 그 2심 재판 판사 같은 그런 어떤 강골 그리고 뚜렷한 어떤 정의관 가진 그런 판사가 이재명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이건 판사의 문제입니다. 딴 것도 아니에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 마음이에요 전부 다. 자, 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구당이 없어졌어야 한다라는 과거의 논리에도 일정 부분 찬성하지만 이제는 지구당이 필요해요. 지구당이 없는데도 기본적으로 이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는 당협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사무실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떤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백수 건달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싶은데 사무실도 하나 못 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당과 지구당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당을 만들게 되면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현수막도 걸 수 있고 정치 후원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관위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그 정당 조직에 들어갑니다. 지구당은. 그렇지만 지금 당협 이런 것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전부 인정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선거 때만 반짝 이렇게 한 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으로서는 이번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이제 탈락한 대부분의 3040들 이들이 차기 정치 차세대 주자로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어떤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인물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들은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의 뛰어난 자질을 이제 보기도 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지지율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지율은 정직합니다. 지지율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게 답이지 뭐 그게 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3040들이. 때문에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원외입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어떤 공간, 기회를 만들어주자. 한동훈의 그런 어떤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지구당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도 지구당, 한동훈도 지구당. 여기서는 두 양진영의 유력한 어떤 대선 주자들이 1위, 2위 아닙니까? 동시에 그냥 지구당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자, 김은국이 결국 한동훈을 만났죠. 만날 것이다라고 하더니 결국 만났죠. 한동훈과 깜짝 식사, 나라 위에 싸울 줄 안다 말이야. 한동훈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싸울 땐 싸우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투쟁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총선 국면에서 총선 상황 속에서 한동훈이 그런 말 했죠. 이 자리에 서서 죽겠습니다. 서서 죽겠습니다. 그런 말 했죠. 죽더라도 서서 죽겠습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전투 본능으로 완전히 무장된 인물입니다. 역대 장관들 중에요. 국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박살낸 그 장관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만 그야말로 특출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1년 약 한 10개월 정도 이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파 보수 애국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무됐습니까? 한동훈 때문에 그 붐업된 것도 있고 의기소침했던 것이 이렇게 다시 기력 회복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게 많았거든요. 성전보가 있었다면 거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다른 성전보는 거의 없었거든. 물론 뭐 선거와 같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성분은 아니었지만 국회에서 보여줬던 한동훈의 그 모습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수십 차례 봤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한동훈에 대한 자연스럽게 민심이 결집되고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김은국 씨가요, 한동훈과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무려 2시간이나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죠. 거기서도 한동훈은 술을 못하니까 제로 콜라를 또 마시든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한동훈 싸울 줄 아는 사람, 나라 위에 한다면 내 목숨을 던지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걸 던지겠다. 결코 저절로 뭐 이렇게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 험단한 파고를 다 해치겠다. 싸우겠다. 이런 의미로서 김은국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야말로 이것은요, 이제 이 당권 도전하겠다. 정면 승부하겠다. 모든 비판을 다 껴안고 당당하게 이 당대표에 출마해서 심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국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층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저쪽 이제 좌파 진영까지 다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1등, 2등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이죠. 차이가 크지 않죠. 그렇지만 지지층으로 국한해버리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한동훈이 압도적인,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당심에서는 한동훈이 55.9%, 뭐 이렇게 되면 절대 1강. 그야말로 압도적 대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나경원 9.5, 원희룡 9.1, 유승민 6.9. 그래도 유승민이 이 당원들 혹은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한 7% 나온다라는 게 놀랍죠. 자, 임명진, 한동훈 구의원 선거도 안 해봐. 여당 워크숍에서 비판했다.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고 홍준표를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경남지사 하고 있던 홍준표를 콕 집어서 당신 나와 대선 주자 해. 그게 바로 장미대선이죠. 이제 그랬던 인물인데 상당히 이제 이분이 이제 좌파적 코드, 진보적 코드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보수 쪽에 서 있는 사람이죠. 언제부턴가.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그 전력을 보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민중운동에 가까운 그런 목사입니다. 갈릴리 교회 거기에 지금 현재 원로 목사로 있죠. 이 임명진 목사가요. 어쨌거나 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원로인데 정치는 본인이 안 했지만 국회의원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원로급 아닙니까? 나이도 거의 80 가까운 나이 아닙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냥 족같죠. 비판했죠. 그러면서 108석 나온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말아먹을 뻔했다 이런 말이죠. 한동훈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한동훈 비판론자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입장을 똑같이 하는 한동훈은 관종이다라고 말했던 충남지사 김태흠 그리고 홍준표 애라고 한동훈을 지칭했던 그 홍준표의 인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분명 여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황우여의 절충형 집단 지도체제 언급은 한동훈 견제,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지도부 통과 가능할까? 자, 집단 지도부 체제라는 게요. 이게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무성이 될 때도 그랬었고요. 김무성이 당대표 될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과거에도 신민당 그쪽으로, 그때도 보면은 집단 지도 체제 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은 당대표 경선에 나가면은, 승리한 1위가 당대표가 되고, 2위, 3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냥 어떤 당직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데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떨어진 사람도 여기 최고위원에 들어갑니다.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대표 최고위원 누구? 1위. 그리고 그냥 최고위원이 2명, 3명 이렇게 4명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몇 명 또 최고위원을 보강해 가지고 최고위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단독 대표보다는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대표는 조금 위상이나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겠죠. 좌우지간 의당팔 황우여가 지금 이걸 지금 조물락거리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철규 한동훈 우리 당서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분 반윤 프레임 잘못. 최근에 나온 이철규의 발언 중에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발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서서히 이제 이철규의 뜻도 나타나겠죠. 그런데 마냥 계속해서 한동훈과 이렇게 거리를 주고 척을 지고 뭔가 적대시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지율이 갤럽에서 21%까지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 방송은 안 했어요, 일부러. 올라가는 거라면 몰라도 내려가는 걸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21%라는 게 뭘 말합니까? 한 번 더 떨어지면 10%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왕창 확 떨어질 때 지지율이 바로 10%대 후반 17, 18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주 정말 중대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갤럽에서 일단 그렇게 내려가 버리면 다른 것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효과를 플러스 알파로 연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적대시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 이미 한동훈은 팬덤이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적대시하게 되면은 한동훈 팬덤이 용산을 적대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신중한 판단, 전략적, 궁합적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싫다 좋다 이런 느낌, 감정으로 정치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가령 지난 총선국민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김건희 여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이슈들, 그걸로 인해서 멀어진 측면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쭉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한동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제가 따로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김기현, 한동훈 지구당 부활은 정치적 이익 따른 주장, 이율 배반이다. 국민 관심과 멀어져 있다. 불체포 특검 포기 등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도 이러는 게 말이 좀 어색한 게요. 이재명도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구태여 하자면 이재명을 때려야 돼요. 이재명 보고 공격을 해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굳이 이재명 이야기는 딱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동훈을 콕 집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노선이라든가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을 녹여내는 게 또 정치긴 하죠. 자, 오세훈도 요즘 가만히 있지 않네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요.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여권에 지금 현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세력 혹은 친명이라고 친명이 아니고 친이명박, 친MB 지금 MB계가 사실은 현 여권의 중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MB계가 지금 차기로 미는 사람이 오세훈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럴 때 이 오세훈이 다시 엄청난 어떤 존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한동훈에 맞서는 인물로 오세훈을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 세력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오세훈이가 사사건건 한동훈과 지금 대립을 지금 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직구 그것도 그렇고요. 지구당 부활론, 작심 비판, 제왕적 당권 강화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때렸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다. 한동훈이 이런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오세훈이 말하는 거죠. 지역 토호 지구당 위원장 당대표 사이 검은 먹이사슬 끊어냈던 오세훈법이라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과거 굉장히 가혹한 어떤 오세훈법을 만들었죠. 정치 투명화를 위해서 뭐 그냥 이 뇌물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냥 인생 종치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아주 옛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세훈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구당 이게 바로 부패 그 사슬에 들어와 있다.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 부패가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거죠. 그러면은 지구당 없는 상태에서 현역 의원들은 지구당 같은 것을 유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형평성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홍준표 지구당 부활은 한동훈 이재명 얄팍한 술책. 홍준표는 그래도요 이재명을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게 그나마도 균형 감각이 조금은 있네. 여기서는 때리려면 이재명도 같이 때려줘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향한 집중적인 타격 공격 엄청납니다. 자, 이리들이 이리 하는 이유는 뭐 뻔합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좌우지간 김은국 씨와 만나가지고 또다시 자신의 어떤 입장 존재감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으로 어쨌거나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있냐 쪽이 50%가 넘어 있는 거죠. 벌써 55% 뭐 60%좀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아니다 쪽이 한 40% 45%좀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들의 대결이죠. 그래서 한동훈 아니다 쪽도 한쪽으로 또 이렇게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게임은 뭐 이미 이제 결과는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끝까지 이제 자만하면 안 되겠죠. 한동훈 제가 웬만하면 저는 이번 당대표는 좀 건너뛰고 다른 어떤 선택지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워낙 지금 이번에 당대표 되면 엄청난 어떤 어려운 미션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어떤 방탄 대장이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용산하고 관계 같은 것도 고려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미션입니다. 전부. 그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당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선거가 없기 때문에 뭐 군안이나 역할이 이 과거 당대표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야말로 독이든 성배 같은 그런 건데 그러나 한동훈은 더더욱 자신에 대한 비판 비난을 보더라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판 비난이 없었으면 어쩌면은 한동훈이 못 나왔을지도 몰라요.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도 비판 비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이 오히려 홍준표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동훈을 불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소위 용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향한 굉장히 이제 많은 비판 비난을 했었죠. 나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 어쩌면 인간적인 비판까지 막 했죠. 등에 칼 꽂았다 이라는 식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막 걸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게 오히려 한동훈을 불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심하다. 한동훈이 왜 배신자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냥 불꺼내가지고 사람들이 광범위한 어떤 결속력을 가지면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오히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풍이 지금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괜히 설건드렸다가 동티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한동훈을 오히려 그냥 칭찬해 주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아무튼 한동훈은 이미 출마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불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